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수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20쪽을 펼쳐주세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하면 드디어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끝납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분수의 뺄셈을 한 번 더 해보면서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교과서 20쪽을 펼쳤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슬기와 지혜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슬기는 책장을 4와 4분의 1개, 지혜는 책장을 2와 4분의 3개 정리했습니다.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슬기와 지혜 중 책장을 더 많이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슬기입니다. 그럼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이것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봐야 하니까 당연히 뺄셈식이겠죠?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이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슬기가 지혜보다 더 정리한 책장이 2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어림을 해보고요. 그 이유를 말해볼게요. 교과서에 한번 여러분들 직접 어림해보세요. 네, 어림 잘 해봤나요? 정리한 책장이 2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분수를 보면 자연수 부분에서는 4 빼기 2를 해야 돼요. 그럼 2가 나오죠. 근데 자연수만 빼는 게 아니라 분수도 빼야 됩니다.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자연수에서 1을 빌려와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정답은 2보다 작을 것 같다 라는 어림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와 4분의 1에서 2와 4분의 2보다 큰 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2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어림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2보다 작을 것 같대. 이렇게 어림을 한번 먼저 해보고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그림에 슬기가 정리한 책장만큼 표시를 해보면 4와 4분의 1만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지혜가 정리한 책장은 2와 4분의 3이었어. 그래서 2와 4분의 3만큼 지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럼 남은 건 1과 얼마? 4분의 2만큼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4와 4분의 1만큼 그려놓고 앞에서부터 자연수를 지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자연수를 지우고 분수도 지운 다음에 남은 개수만큼 세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한번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다 해봤나요?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잠깐 영상 멈추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직선으로 슬기와 지혜가 정리한 책장만큼 표시를 해보세요. 그럼 슬기가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수직선에 표시해보세요. 네, 다 표시했나요? 아마 슬기가 정리한 책장은 4와 4분의 1이니 4에서 4분의 1만큼 더 간 만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슬기가 정리한 책장은 2와 4분의 3이니 뒤에서부터 거꾸로 2와 4분의 3만큼. 그럼 남은 책장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4와 4분의 1만큼 표시하는 건 같은데 슬기가 정리한 책장을 또 앞에서 2와 4분의 3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1,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만큼 가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얼마만큼 남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과 수직선으로 알아보니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나요? 그렇죠. 1과 4분의 2만큼 정리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써주시고요. 어떻게 구했나요? 네, 4와 4분의 1에서 2와 4분의 3만큼을 빼니까 1과 4분의 2만큼이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과서 2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사위 2번에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 봐야 되겠죠? 계산 결과가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어림해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자연수 부분부터 빼보는 거예요. 3에서 1을 빼니까 벌써 2가 나왔습니다. 벌써 2가 나왔는데 분수도 빼줘야 되겠죠. 3분의 1에서 3분의 2도 빼야 됩니다. 근데 3분의 2가 더 크죠? 더 큰 수를 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빌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계산 결과는 2보다 작겠죠. 혹은 3과 3분의 1에서 1과 3분의 1을 해야 2가 나오는데 여기선 빼는 수가 3분의 1보다 큰 3분의 2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2보다 작을 거라고 어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산 결과는 2보다 작게 나올 것 같아. 그럼 함께 그림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3과 3분의 1이 있습니다. 1, 2, 3 자연수 3과 3분의 1만큼 분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자연수 부분, 노란색은 분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야 되는데 분수가 빼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1만큼 빌려옵니다. 자연수에서 1만큼 빌려왔어요. 그러니 자연수 부분은 3에서 2가 남게 되고요. 분수 부분에 1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1은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3이죠. 피자 기억하세요. 피자 3개를 3조각으로 나눠도 그대로 한 판은 그대로인 것처럼. 그래서 나누고 보니까 3과 3분의 1이 2와 3분의 4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기가 쉽겠죠. 2와 3분의 4에서 여기서 2와 3분의 4는 아까 3과 3분의 1을 뜻합니다. 빼야 될 수 1과 3분의 2를 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남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3분의 4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2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뺄 수 없기 때문에 분수에서 1만큼을 3분의 3으로 빌려왔고요. 빌려온 결과 3과 3분의 1은 2와 3분의 4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3분의 3을 빌려왔기 때문에 1에다가 3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서 나온 값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남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는 1과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다시 나타내면요. 3과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자연수에서 1을 빌려옵니다. 자연수에서 1을 빌려오면 이 수는 1은 3분의 3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1이 있었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는 거죠. 3분의 1에다가 3분의 3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3에서 2로 바뀌었고요. 분수 부분은 3분의 4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쉽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뺄셈을 하면 됩니다. 2 빼기 1은 1이고요. 3분의 4 빼기 3분의 2는 2가 나오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수를 빌려온다는 거, 자연수를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분수로 써주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수직선을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수직선에다가 3과 3분의 1을 나타낼 건데요. 우리 3과 3분의 1을 수직선에다가 한번 가분수로 한 번에 나타내 봅시다. 자, 1은 3분의 3이야. 여기 또 3분의 3이 또 있어. 3분의 3이 또 있고 3분의 1만큼 있네요. 그럼 3과 3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10. 3분의 1이 10개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1과 3분의 2를 빼라고 했어요. 1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5죠. 3분의 5만큼 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얼마인지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수직선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분수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가분수끼리 계산할 때는 절대 분모는 건드리지 말고 분자끼리만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래요? 영상 멈추고 한번 두 번째 방법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세요. 네, 잘 써 넣어 봤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3분의 10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는 3분의 5고요. 그럼 나머지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가 남네요. 식으로 나타내자면 3과 3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3분의 10이 되고 1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3분의 5가 됩니다. 그럼 3분의 10 빼기 5는 5가 되고요. 요거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1과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사위 3번에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영상 멈추고요.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작하세요. 자, 문제 잘 해결해 봤죠?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빌려오는 방식,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는 4고요. 1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수는 5분의 2와 5분의 4가 있네요. 5분의 2에서 5분의 4를 뺄 수 있을까 없을까? 뺄 수 없죠. 빼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일단 자연수에서 1을 빌려줍시다. 자연수에서 1을 빌려주면 4에서 1을 빌려주면 3이 남게 되죠. 그리고 1을 빌려줬기 때문에 1은 분수로는 5분의 5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5분의 5에다가 5분의 2를 더해주면은 3과 5분의 7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 뺄셈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4를 없애고 4 대신에 3이라는 숫자를 쓰고 2를 없애고 2 대신에 7이라는 숫자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뺄셈할 때 받아내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4와 5분의 2는 3과 5분의 7이라는 숫자로 바꾸어 쓸 수 있고요. 빼기 1과 5분의 4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쉽죠?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자연수는 3, 여기는 1. 3 빼기 1은 2입니다. 분수 5분의 7 빼기 5분의 4입니다. 7에서 4를 빼면 5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와 5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여기 있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가분수로 바꿔주면 7이 5개가 있으니까 7, 5, 35 에다가 원래 있던 4를 더해줄게요. 35에 4를 더하면 39가 되죠. 빼기 원래 있던 수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7분의 27. 자, 그럼 정답은 7분의 얼마가 되죠? 39에서 27을 빼니까 7분의 12가 되고요. 요거 다시 대분수로 바꾸었으면 1과 7분의 5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기 쉬운 방법대로,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수학 익힘 16족과 17촉을 펼쳐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정지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요. 다 해결을 했으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선생님이랑 정답 풀이 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세요.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선생님이랑 한 문제씩 같이 풀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수직선으로 나타내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3과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이라고 했어. 그래서 3과 4분의 1은 3에서 4분의 1만큼 더 간 만큼, 그 다음에 1과 4분의 3은 이렇게 뒤에서 거꾸로 표시를 했네요. 그럼 남은 부분은 자, 1과 1에서 얼만큼 더 갔어? 4분의 1, 4분의 2만큼 더 갔지. 그러면 1과 4분의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1을 빌려옵니다. 1을 빌려오면 3이 1을 빌려줬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 있던 1에다가 4를 더해주니까 5가 됩니다. 왜 4를 더해주나요, 선생님? 1을 빌려준 수는 분수로 4분의 4가 되기 때문에 4분의 4에다가 원래 있던 1을 더해줘야 돼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5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2 빼기 1,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4분의 5 빼기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 4분의 2 같이 써주면 1과 4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면 4와 3분의 1만큼, 그 다음 1과 3분의 2만큼 나타내어 있네요. 자, 4와 3분의 1을 한번 볼까요? 3분의 1은 이 하나의 조각을 의미를 합니다.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3분의 1이라고 부르는데 3분의 1이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에 3개가 들어있으니까 3, 1은 3, 3, 2, 6, 3, 3, 9, 3, 4, 12 총 13개 들어있고요. 1과 3분의 2는 3분의 1이 몇 개가 들어있죠? 5개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3분의 1이 13개에서 5개를 뺐으니까 8개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 아까 두 번째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치? 그럼 요거 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었는데요. 가분수로 한번 바꿔주면 4와 3분의 1은 3분의 13이 되고요. 1과 3분의 2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13 빼기 5를 하니까 8이 되고요. 요거 대분수로 바꿔 써주면 2와 3분의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문제. 계산 결과가 2와 3 사이인 뺄셈식의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알기 쉽게 위해서는 역시 어림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자연수가 3이고 자연수가 1입니다. 3에서 1을 빼면은 벌써 자연수가 2가 남습니다. 근데 분수 한번 볼까요? 분수는 4분의 1이랑 4분의 2가 있어. 4분의 1에서 4분의 2를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1을 빌려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1을 또 빌려주면은 계산 결과는 이미 1보다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굳이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연수 4에서 1을 빼면 3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분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6분의 3에서 6분의 5를 빼야 돼. 뺄 수가 없죠? 빼는 수가 더 크니까. 그럼 1을 빌려줄 거예요. 1을 빌려주면 이거는 왠지 2와 3 사이에 정답이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보려면 대분수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직접 가분수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여기선 가분수로 한번 바꾸어 볼게요. 한쪽이 가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4와 5분의 3을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나오죠? 5분의 23이 나오네요. 5분의 23에서 5분의 21을 빼면 5분의 2가 나오네요. 이거는 2와 3 사이가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문제도 이건 친절하게 가분수로 다 되어 있네요. 계산 바로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3분의 8이 나오죠. 3분의 8은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2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계산 결과가 2와 3 사이에 있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2에서 1을 빼줄 겁니다. 근데 분수를 보니까 빼줄 수가 없겠네요. 6분의 1에서는 6분의 5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을 빌려줄게요. 자, 내가 1을 빌려줄게. 그럼 너는 6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6분의 7이야.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 빼기 1 더하기 6분의 7 빼기 6분의 5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1 빼기 1은 0이죠. 그럼 자연수 부분은 써주지가 않는 겁니다. 정답은 6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역시 분수 부분을 보니까 이제 요령을 알겠죠? 분수 부분을 보니까 7분의 4에서 7분의 5를 뺄 수가 없어. 그럴 땐 무조건 빌려주는 겁니다. 4를 3으로 7분의 4에서 4를 7을 더 빌려왔으니까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빼기 2는 1. 그 다음 분수 7분의 11 빼기 7분의 5는 1과 7분의 6. 이젠 쉽죠? 자, 요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분수로 바꿔봅시다. 8, 3, 24. 그러면 가분수로 바꾸면 24에다가 4를 더하니까 8분의 28이 되고요. 빼기 8, 1은 8. 8을 7에다가 8 더하기 7을 해주니까 15가 됩니다. 가분수로만 잘 바꾸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8분의 13이 되고요. 이 결과는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은 1과 8분의 5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거의 다 왔어요. 5번 문제입니다. 두 수를 골라서 네모 안에 써넣어서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뺄셈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뺄셈식을 만들려면은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5와 8분의 얼마를 집어넣어야 가장 작은 수가 돼? 그렇지. 5와 8분의 3을 집어넣어야 숫자가 가장 작은 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아무튼 계산 결과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빼야 된단 말이야. 아까 3은 썼고 5랑 6 중에서 더 큰 수는 6이죠. 그럼 요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로 계산을 해보면 자연수 5 빼기 4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수 8분의 3에서 8분의 6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빌려주면 5에서 하나를 빌려줬기 때문에 4가 되고요. 8분의 얼마가 되죠? 하나를 빌려줬으니 11이 되고요. 빼는 수는 똑같이 4와 8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럼 4에서 4를 빼면 0입니다. 자연수 부분은 없고요. 분수 부분만 남아서 8분의 5가 정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영이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틀렸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봐주세요. 일단 3과 5분의 1에서 1과 5분의 4야. 분수 부분을 봤더니 5분의 1과 5분의 4가 있습니다. 5분의 1에서 5분의 4를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자연수 하나를 빌려와야 돼. 빌려왔는데, 자, 빌려오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6이 되는 건 잘 썼어. 근데 빌려줬는데 왜 자연수는 그대로일까? 자연수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던 거죠. 자연수에서 1을 빌려줬으면 3과 5분의 6이 아니라 2와 5분의 6으로 바꿔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2와 5분의 6 빼기 1과 5분의 4로 계산을 했어야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는 분수 부분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2에서 1을 빼면 1, 5분의 6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2가 돼서 올바르게 계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익힘책 문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1단원 공부를 해봤는데요. 분수가 참 어렵죠. 그쵸?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각수학과 탐구수학으로 단원 마무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